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서 선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가 7년도 내년에 전환제도로 이제 하게 되면 20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4년을 제외하고 16년간만 이제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제의 박사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RPS 제도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그리고 REC 현무시장 폐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영상을 보고 많은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이제 발전 사업주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올렸던 이런 제도 개편에 대한 자료나 저의 영상을 보시고 몇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주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획득하실 테니까 약간 잘못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을 계기로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RPS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서 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정리라든지 장기고정 가격 계약 갔을 때나 기업하고 PP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나왔던 RPS 제도 폐지, 경매제도 전환, 현무시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 REC가 26년까지만 나온다고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RPS 폐지가 26년입니다. RPS 폐지가 26년이지 REC가 26년까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발전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국가하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발전소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기한 총 20년 아닙니까? 20년까지 당연히 REC는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무시장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26년으로 REC가 많이 안 나온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REC 이제 현무시장은 29년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29년 안에 국가하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하고 PPA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무시장 거래하고 있을 때까지 REC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국가하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이따가 말씀드린 전환제도 참여하게 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당연히 이제 RE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 개편안 발표자를 보시면 RPS가 최종적으로 언제 계약이 만료가 되냐면 46년으로 종료가 된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충 계산해 보시면 26년까지 RPS 제도가 유지되니까 20년 이후 46년이 종료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26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고 27년에 이후에 준공된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직 준공 기준이 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이 발전소는 이제 REC하고 상관없습니다. RPS 제도의 발전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발전소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가 경매제도, 입찰제도를 참여하거나 기업하고 PPA를 맺어야만 이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현무시장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현물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는 29년 이내까지 이제 현무시장 거래하는 동안은 당연히 REC가 나오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체결하고 난 후 혹은 전환제도 참여하고 난 후에는 이제 계약 기간 동안은 REC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당장 26년까지만 REC가 나오니까 당장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나 기업 PPA를 안 하면 난리가 날 거라 오해하시고 막 빨리 검토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기업 PPA 못해서 막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니까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를 개편할 때 막 개편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시니까 막 너무 서둘러서 뭔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이제 어쨌든 간 29년까지 현무시장 유지되고 하면 되니까 지금 현무시장 가격이 좋으니까 당연히 현무시장에서 최대한 버티고 거래를 하다가 장기 계약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현무시장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S&P 가격도 요즘 나쁘지 않죠. 좋죠. 한 120원까지 올라가는 상태고 REC는 계속해서 7만 원, 7만 1,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현무시장 가격이 29년까지 S&P하고 REC가 이렇게 높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상한가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전환제도 단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입찰할 때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저도 최근에 이제 본 내용입니다.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말고 27년부터 기존 현물 시장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가 이제 장기 계약하는 거를 전환 제도라고 이제 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6년까지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 27년부터 26년까지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 대신 전환 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환 제도로 가게 되면 이제 계약 기간 전환 제도로 해서 입찰에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20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년 빼기 기존의 RPS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진입 기간, 수익을 내고 있던 그 기간만큼은 빼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서 현무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가 7년도 내년에 전환 제도로 이제 하게 되면 20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4년을 제외하고 16년간만 이제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6년 동안만 REC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기간이 줄어든다는 변수가 냈고, 그리고 또 나온 얘기 장기 고정 가격, 전환 제도에 참여가 늦으면 늦을수록 전환 가격, 아마 제가 봤을 때 상한가인 것 같은데 이 상한가가 기존에 냈던 수익을 감안해서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현무시장에 수익을 낸 발전소일수록 단가를 낮게 측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연말에 이런 전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겠지만 몇 년도에 완공된 발전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장기 계약이나 이제 전환제도에 참여하는 시점까지 현물시장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 장기 계약 후, 전환제도 조입 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올리는 것, 이 총 수익에 대한 합이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유리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환 단가가 계속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라든지 전환제도 했을 때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을 낮게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과연 29년도까지 S&P REC가 과연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냐. S&P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REC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 11년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S&P REC가 거의 폭락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 시점에 할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정도에 이제 올해 26년도 상반기 장기고정 가격 계약 입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 장기고정 가격 계약에 만약 입찰이 붙으면 REC 20년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RPS 지익 계약을 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장기고정 가격 끝나고 내년에 전환제도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시장 가격 좋으니까 장기고정 가격 계약은 우선 패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제도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이런 공고가 나오고 나면 가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현무시장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들이 이제는 그러면 장기고정 가격 계약은 단가가 낮으니까 기업하고 PPA 하는 게 낫겠다. 180원대 계약이 요즘 가능하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기업하고 PPA를 이제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기업하고 PPA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업하고 PPL 하는 경우는 REC 가중치가 무조건 1로 수렴이 됩니다. REC 가중치도 받으실 수가 없고 저탄소 모드 사용에 따른 우대가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EC 가중치 여부, 저탄소 모드 사용 여부에 따라서 기업 PPL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국가 장기 가격 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린 대로 가중치가 1.5인 지붕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 기업 PPA가 단가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A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발전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PPA 공급하면서 많이 오해를 받았던 내용이 기업하고 PPA를 체결하면 출력 제어를 더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력 제어 여부하고 기업 PPA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출력 제어를 당하고 있는 발전소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에서 이제 개통 안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제어를 당하는 것이고요. 기업하고 PPA를 계약했으니까 우선 출력 제어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잠깐 나왔던 얘기가 기업하고 PPA 거래를 하게 되면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또 비용을 달아야 된다. 잠깐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취소가 됐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하고 나중에 PPL 하겠다 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계량기를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PPA 하는 경우는 직접 PPA 혹은 한전 제3자 PPA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 한전이 중간에 정산해주는 저희를 통해서 이제 기업하고 계약을 매칭이 되시면 한전 계량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발전소가 1000km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한전 계량기가 달려 있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계량기 교체 없이 그냥 사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발전량 보증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다른 뭐 직접 PPA 시 재생의 전기 공급 사업자가 따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발전량 보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만큼 그냥 기업이 사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로 인해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 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저희가 기업하고 PPA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에 따라서 뭐 수수료를 받는지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옛날에도 장기기구장 가격 계약이 엄청나게 유효했을 때 20년도 이럴 때 보면 어느 뭐 발전자에서 장기 계약하는 대신 뭐 VPP 사업에 강제로 참여를 한다든지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이제 기업 PPA 매칭해 줄 테니까 뭐 수수료를 나한테 내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발전소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업하고 PPA 계약 단가 매진 그대로 맺고 공급을 할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혹시 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은 조건에 공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 이제 시장이 빠르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근 10몇 년 만에 대폭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각자가 이제 정보를 얻는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국가에서 내온 정식 발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뭐 특정 태양광 카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유튜브 영상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약간 제한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서 시공사가 됐든 어디 카페가 됐든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채널을 통해서만 검토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국가에서 나온 그런 발표 자료, 공고, 이런 정식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한쪽에 쏠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태양광 발전 사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이 되는 걸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 태양광 발전 시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저가로 수주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뭐 중국산 모델, 중국산 인버터 쓰고 현무시장 29년까지 가니까 그냥 거래하시다가 뭐 나중에 장기 계약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거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권 바뀌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십니다 하고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느 뭐 특정 뭐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본인들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 PPA가 유효하니까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업 PPA를 하는 회사지만 절대로 무조건 뭐 기업 PPA가 무조건 제일 좋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건 투자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서 최대한 수익을 잘 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실제 장기계약 고정 가격 계약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